길게 이어지는 궂은 날씨에 농민들도 울상이지만 여름 특수를 노렸던 유통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소질을 찾기 위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멧돼지 농장에서 한 살배기 멧돼지 11마리가 탈출해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구시가 시민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한 시민소통 간담회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비가 와도 너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장마가 다시 시작된 듯 연일 비가 내리면서 과수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도 빨라서 추석 대목도 못 볼 형편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코앞에 둔 청포도의 표면이 터져 갈라지거나 썩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져 이른바 열과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속상하지. 뭐 말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거봉도 우리 한 3,100 넘기졌거든요. 지금 막 거봉도 세쫓지 다 엉망진창이다. 복숭아, 배, 사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과일 당도가 예년보다 못한 데다 낙과 피해도 심합니다. 38년 만에 가장 빨리 찾아온 추석도 과수 농가들의 시름을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과일이 충분히 연글지 않아 크기와 당도가 예년만 못합니다. 햇볕을 잘 받아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우짜란 가지를 일일이 잘라내는 등 온갖 애를 쓰고 있지만 비 오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낙과나 이런 비 피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으니까 뭐 다음 주에도 비가 계속 잡혀가 있고 뭐 농민 입장에서는 참 최고 고비가 아니. 수확기 잦은 비에다 이른 추석으로 과수 농가들이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궂은 날씨에 농민들도 울상이지만 여름 특수를 노렸던 유통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소비가 부진해서 힘들었는데 날씨마저 도와주질 않고 있습니다. 권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칠성시장의 한 완구 도매점. 방금 도착한 화물차 짐칸에 튜브와 구명조끼 같은 물놀이 용품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소매점으로 나갔던 제품들이 반품 처리된 겁니다. 이게 진열해 놨는 거래 이거요. 그래가 지금 바람 피해가가 완전히 진짜 원래는 푹 썼어요. 오늘 하루만 이 도매점으로 이런 화물차가 석 대나 도착했습니다. 휴가 성수기에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자주 와 물놀이 용품이 잘 안 팔렸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좀 이렇게 비가 많이 장마가 좀 길었고 태풍도 계속 와서 좀 많이 매출이 좀 많이 급감했던 것 같습니다. 올여름 대형마트 매출은 지난해 대비 2에서 5% 역신장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캉스 관련 시즌에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줄다 보니까 전체 매장의 매출도 한 2%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에어컨 매출은 지난해보다 60%나 감소해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휴가지로 떠날 때 라면과 음료는 거의 필수적으로 챙기실 텐데요. 이 마트의 경우 라면은 지난해보다 9% 매출이 감소했고 맥주의 경우에는 8% 줄었습니다. 여름 의류와 스포츠용품 매출도 지난해보다 10%가량 감소하는 등 사실상 유통업계 여름 특수가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인해 경주 지역에는 산사태와 교통통제 등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더미가 빗물에 무너져 내리면서 벽을 뚫고 집안까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넘치는 물은 아무리 퍼내도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뭐 소리가 콱 나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래 올라가 보니까 무너졌어. 또 다른 한 주택가 인근 야산 절개지가 빗물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나 차량이 없어 피해는 없었지만 굵직한 여러 그루의 나무가 위태롭게 서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상습적으로 매도 늘어나고 지난번 저비도 그렇고.
이 밖에 형곡면 금장리 인근에서는 뚝이 터져 농경지가 침수됐고 근처 상구리에서는 농로가 일부 유실됐습니다. 서천 둔치주차장에는 형산강 범람을 우려해 모든 차량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는 최고 163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주시는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기상청은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산사태나 침수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비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안동시 기란면 천지리의 914번 지방도 옆 10m 절개지가 붕괴되면서 암석과 토사 8톤이 흘러내려 교통이 통제된 가운데 경상북도가 긴급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군위군 북해면 한티제 부근 지방도로 두 곳에서도 많은 비로 인한 침하 현상이 발견돼 긴급 복구반이 차선을 통제하고 5시간 만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3일 7명이 숨졌던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계곡에서 물놀이를 온 20살 강모 씨 등 대학생 6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한정된 공간, 교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꿈과 소질을 찾아주기 위해 도입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여전한 가운데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두 개 중학교에서 지난 1학기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기본 교과목 시간을 대폭 줄인 대신 음악과 체육, 진로 탐색, 학생 선택 프로그램을 크게 늘렸습니다. 시험 부담도 적어졌고 뭔가 수업할 때도 모든 활동 위주로 많이 해서 좀 재미있었고 직업체험 같은 학교 밖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돼 우리 마을 교육 공동체에 참여한 외부기관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부모님 직장이나 학교 근처에 있는 직업 체험장을 발굴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 내년 2학기부터는 대구의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됩니다. 입시 위주인 교육의 틀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자유학기제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사교육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작지가 않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영어와 같이 단계가 있는 교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고사는 없지만 아이들을 성취 기준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형성평가를 꾸준하게 실시를 해서 초중고 12년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한 학기에 해당하는 자유학기제가 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의 틀을 얼마나 개선시킬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권영진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가 시민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 실무 대표자들을 초청해 시민소통 간담회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시민소통 간담회에서는 아동 먹거리 안전성 확보 등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제안은 물론 대구시 조직 개편 문제, 대구시 교육 정책 등 대구시정 전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대구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제도화하자는 데 맞춰졌습니다. 조례 정책을 연구하는 도입을 시민사회에 맞게 같이 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현안이 아닌 대구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시정에도 우리 시민단체의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을 해야만이 소통의 문화가 발전되지 않겠는가. 또 원활한 소통이 돼야만이 대구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시민원탁회의, 대구시의회의 시민소통 간담회 등은 과거 일방통행식 행정의 모습을 탈피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장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 일색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9대 1의 기형적인 의석 구조를 가진 우리 의회의 한계도 감안해서 야당을 지지했던 30-40%의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장치도 가동해야만 균형감 있는 대시민 소통의 시정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 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달 초 교피아 논란으로 위덕대 김정기 전 교육부 차관보가 7개월여 만에 총장직을 그만둔 이후 신임 총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사회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학교 지도부에 앉히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김정기 전 총장 사퇴 이후 총장 선임을 둘러싼 위덕대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관 규정을 위반하며 임명한 대학원장 및 총장 직무 대행을 임명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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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는 이사회가 특정 인사를 지도부에 임명하기 위해 행정 공백에도 불구하고 10여 명의 보직 교수들을 전원 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여 명의 보직 교사를 전부 전원 해임시킴으로 해서 대학 초유의 행정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은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이를 통해 학교 지도부를 이사회 입맛에 맞도록 재구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총장 선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학교는 규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장님께서 사임을 하셔서 대학 보직자들은 도의적으로 보직 사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개최되는 대학 이사회에서 총장님을 선출하기로 하여서 지난 3월 노조가 제기해온 부자격 교수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교수가 다른 학교에 임용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다. 절차적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음을. 이런 상황에서 유력한 총장 후보로 꼽히는 현 대학원장이 10년 전에 없어진 학과 교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안동의 한 멧돼지 농장에서 1년 된 멧돼지 11마리가 탈출해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과수원 등지를 마구 헤집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는 귀신같이 훑어갔고 배밭에는 빈 봉지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나뭇가지도 곳곳이 부러졌고 배밭은 여기저기 마구 헤쳐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는데 범인은 농장에서 탈출한 멧돼지 떼였습니다. 지난 주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농장 울타리가 일부 무너져 내리면서 멧돼지 11마리가 탈출한 겁니다. 봤죠? 9마리 다니고 1마리 별도로 다니고 이렇게 다녔어요. 탈출 나흘째. 이딴 민원에 수배령이 떨어진 멧돼지가 인근 과수원을 활보하다 취재팀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찾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유유자적하게 나무 사이를 오가며 사과를 먹고 들판을 누비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멧돼지 주인은 흑돼지와의 교잡종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육됐기 때문에 공격성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직 몇 마리가 다니는데 이것들은 집에서 사육하던 거기 때문에 멀리 도망을 안 가고 들어와요. 하지만 120kg을 육박하는 몸집과 멧돼지 특유의 야생성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겁나죠. 일하러도 가기 힘들고 무섭죠. 뭐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거리 내려오고 하니까. 보다 못한 안동시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소속 엽사들을 동원해 포획 작전을 펴고 있지만 멧돼지 일당은 보란듯이 추적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늘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역에서 펼쳐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을지 연습 기간을 맞아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방직 대구공장에 나와 있는데요. 소방차와 군부대 병력까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태를 대비해서 민간군이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재 진압이라든가 대테러 진압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분야에서 우리가 훈련에 임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2014 을지연습은 오는 21일까지 다양한 훈련과 체험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난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지역의 우수기업과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2014 대학 리크루트 투어가 오늘 경북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리크루트 투어에서는 대구 경북 24개 기업이 상담 부스를 마련해 면접 요령,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등 취업 정보를 알려주는데 10월까지 대구 경북 5개 대학에서 진행됩니다. 경상북도가 치매 극복을 위해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10대 프로젝트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60만 명 치매 조기 검진, 치매 등록 시스템 구축, 치매 쉼터 200곳 운영 등 치매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정미옥입니다. 경북대 평교수 181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혼란을 원칙과 규정에 따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교수들은 지난 3월 교수 총투표를 거쳐 제정한 규정을 선정 과정에서 바꿀 수 없다며 선정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임기가 10여일 남은 총장과 대학본부 측, 총장 입후보자 8명 모두 대학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초심을 기억하고 혼란 해소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경북도청에서 농성을 하던 주민 등 1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났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후부터 경북도청에서 청도 송전탑 건설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며 퇴거에 불응한 혐의로 시민단체 회원 7명과 주민 3명 등 10명을 연행해 조사를 한 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할 예정인데 체포 과정에서 70대 할머니 등 주민 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에 항의해 시민단체가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지역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의정연구회가 결성됐습니다. 파랑새랑 명칭의 의정연구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혜정 대구시 의원, 김성태 달서구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 13명, 시의원 1명과 무소속 박원식 수성구 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휴대폰과 LCD 등 전자제품과 광학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부족으로 구미 지역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실적은 25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달 연속 감소한 수치로 지금까지 수출 누계 실적도 19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9%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올해 수입은 75억 달러로 16%나 증가해 무역 수지 흑자도 11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0% 감소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오늘 경남 전 해역에 보름달 물 해파리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경남 일부 해역에서 보름달 물 해파리가 100제곱미터당 50개체 이상 대량 출현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